오늘 모신 전문가 네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훈 LG AI 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이선영, 예, 박수 쳐 주십시오. 예, 이선영 스트라드 비전 COO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홍석 구글 코리아 전무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환 인공지능 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들 바쁘신 분들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우리 배 원장님부터 말씀 주십시오. 예. 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 AI 미래 포럼이 마치 이제 저희 한국의 인공지능의 그 챕터 2가 열린 것 같은 새로운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가 학계 그리고 기업 그리고 이제 정부 간 어떤 AI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 이렇게 각자 이제 그 뭐 기업, 대기업, 스타트업, 학계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자리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저희가 어쩌면은 그 뭐 미국, 중국 중심의 어떤 그 AI 이 판에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좀 이 판을 한번 뒤집을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가장 좀 고민했던 부분들이, 그동안 이제 AI는 당연히 학계에서 그 많은 어떤 연구를 좀 해주셨고, 그리고 좋은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에서는 이런 AI를 가지고 어떤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딥러닝 기술 발전으로 산업계 많은 부분에서 AI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도 굉장히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오면서 저희 기업 입장에서도 이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다만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이 아직도 있습니다. AI 딥러닝 기술 자체가 아직도 불안정한 면도 있고, 이제 빅모델, 이제 언어 모델 그 비전의 어떤 빅모델들이 나오면서 이런 기업에서도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진행해야 될지, 또는 이런 저희가 이제 그 빅모델 기반의 어떤 연구를 진행할 때 뭐 우리 저희 기업뿐만 아니라 또 기업 간의 어떤 협업, 그리고 이제 그 학계와의 어떤 협업들을 어떻게 해나갈지, 그리고 이런 빅모델 시대에서 스타트업과는 또 어떤 협업을 해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고민이자 숙제이고요. 이런 문제를 저는 기대컨대 이런 AI 미래 포럼을 통해서 같이 저희가 오픈하고 디스커션하고 우리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와 그 긍정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이 AI 미래 포럼의 어떤 모토인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AI를 위해서 다 같이 논의하고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저도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홍락 교수님의 그 놀라운 기조연설 우리 배 원장님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선영 COO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트라드 비전이라는 딥러닝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의 치프 오퍼레이팅 오피서를 맡고 있는 이선영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스트라드 비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자율주행차 혹은 일반 양산용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로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9개의 OEM에 한 50개 정도의 자동차에 납품 계약을 이미 맺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AI 기술을 가지고 수출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데, 이 AI 포럼, 미래 포럼 같은 이런 행사나 혹은 이런 포럼이 형성이 되어서 학계라든지 정부, 그리고 대기업, 스타트업, 이런 4개의 주요 기관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을 하고 어떻게 협업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진지하고 실질적인 많은 논의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라드 비전의 경우에는 LG전자나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투자도 받았고 같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협력 관계가 저희 수출에 굉장히 많은 기반이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타트업들도 이런
그런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캐시 더 킹이라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진리처럼 불변의 진리처럼 믿고 있는 그런 명언이 있는데요. 스타트업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성장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자원이 중요한데 물적인 자원, 즉 그 자금과 그리고 인적인 자원, 굉장히 훌륭한 엔지니어분들, 알고리즘 엔지니어분들이나 개발자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력에 있어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모여 계신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오신 분들인데 예를 들면 교수님들이나 이제 연구소나 이런 곳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련된 논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들도 한국 혁신 생태계의 중요한 주체이고 플레이어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 구글 코리아의 미래 포럼 참여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김홍석 전무님께서 기꺼이 참여를 수락해 주셨고요. 앞으로 포럼의 어떤 글로벌 한 축으로서 공동 의장도 맡아 주셨습니다. 우리 김홍석 전무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글에서 컴퓨터 과학 연구하고 있는 김홍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큰 두 가지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저희 포럼이랑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컴퓨터 과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 측면에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제 저희가 인간이 이제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능력은 이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지를 하고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사실 저희가 먼저 갖게 된 그런 능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점점 저희가 이제 두뇌도 발달하고 특히 이제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그런 것들 설명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언어라든지 이제 지능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저희가 그런 새로운 그런 어떻게 보면 능력을 이제 가지게 됐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이게 탄생은 약간 다시 거꾸로 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수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굉장히 간단한 것들부터 진화를 하다가 그 수학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고민 끝에 결국에는 이런 계산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결국에는 이제 튜링이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학자가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라고 하는 개념을 사실 처음으로 만들어지겠다. 이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가 발전을 해온 근간인데, 그 밑바닥에는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컴퓨터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고 거기에 오류가 있냐 없냐 굉장히 정밀하게 사람이 이제 사고를 해서 결국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사실 쭉 이제 되어 왔었고, 그 기반에서 하드웨어가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해야 될 일들이 구분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산업이 형성을 했는데, 사실 컴퓨터가 잘 못해왔던 일들이 오히려 저희한테는 너무나 편한 주위에 있는 일들을 보고 배우고 반응하는 일들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드디어 저희가 그런 일들에 점점 더 이제 가까이 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시도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뭐 이용락 교수님이 있었지만 LG 칩 인공지능 오피서 분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연구를 하셔서 지금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컴퓨터 과학 그다음에 컴퓨터 인더스트리를 쌓아왔던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축이 사실 바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사실 지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또 다시 어떤 일들이 그럼 앞으로 또 벌어질 수가 있냐면,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다시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희 삶 속에 깊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인간이 진화를 했듯이 이런 기술 자체도 다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진화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자율주행이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왜 자동차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이유로 어떤 결정을 했는가라고 하는 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많은 다른 여러 가지 사회 장치들, 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없고 이런 것도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자율주행이 할 수 있는 풀 포텐셜을 달성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 드리븐 이라고 하는 AI 측면도 있긴 하지만 결국엔 이게 더 보편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마찬가지로 추상화가 되고 이제 저희가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다시 한번 또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감히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다른 측면 하나에서는 약간 이제 이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컴퓨터 과학이 어떻게 이제 흘러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한면 측면에서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잠깐 산업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산업은 여기에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산업은 이렇게 당연히 에코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하고 모든 거를 다 한 회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협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보면 크게 보면은 어떨 때는 종적인 측면에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횡적으로 다시 이게 분리가 돼서 이제 그 횡적으로 이제 협력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그런 단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뭐 경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그다음에 호라이전탈 뭐 세그리게이션 뭐 이런 표현들도 하시는데 이게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결국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쓸 수 있는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맨 밑에 있는 심지어 반도체 기술까지 버티컬하게 사실 이제 인티그레이션이 돼서 새로운 응용을 결국은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 과정은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렇긴 하지만은 결국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게 되고 또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보편적으로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모든 기업들이 처음부터까지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지만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사실은 파급력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AI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게 이제 횡적으로 쪼개지고 그 내에서 각각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나 집단들이 기여를 하고 하지만 그 기여를 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합쳐져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그런 모든 기술들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조그만 회사들도 이 에코시스템 내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결국에는 구축이 돼야지만이 마찬가지로 지금 단계에서 한 번 더 나아가는 그런 산업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미시적으로 저희가 오늘 내일을 보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인지를 하기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흡을 보면 결국은 이제 당연히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포럼을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 계신 AI 전문가분들을 쭉 이제 말씀을 나누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힘을 모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모인 100명, 200명 되는 분들보다도 더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힘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결국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그래서 큰 흐름을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오늘 저희가 있었던 이 행사가 굉장히 큰 중요한 첫 발걸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오늘 AI 미래 포럼 출범을 누구보다 반긴 분입니다. 인공지능 연구 원장님이십니다. 우리 김영한 원장님, 말씀 주십시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AI 미래 포럼 출범하는 자리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미래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참여를 못했고요. 우리 안현실 소장님으로부터 이 라운드 테이블에 좀 참석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 됐지만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 발표하시는 이야기들도 쭉 봤고요. 저는 첫 번째 그 AI 미래 포럼이 가야 될 방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기술이나 사업, 비즈니스, 경제 중심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사회 전반적인 관점으로 좀 미래 포럼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그 통신회사에서 우리나라 인터넷이 2000년도에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때 ADSL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초고속 인터넷이 대중화가 됐거든요.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20년 지났죠. 20년 지난 이 시점에서는 통신, 정보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이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모든 게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더 광범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를 다 바꾸는 거죠. 그래서 기술, 비즈니스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인 관점으로 미래 포럼이 좀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보통 이제 패스트 팔로, 퍼스트 무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특히 우리 사회 리더들은 패스트 팔로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게 DNA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포럼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미국, 일본, 중국을 따라잡고 1등이 될까라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가지고 대한민국이 무엇을 할 건가? 홍익 인간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그렇게 좀 보면 좋겠다. 충분히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런 능력이 저는 있고 이미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포인트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다행히 이게 정부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경제라는 언론이 주도한다는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안현실 소장님 같이 탁월한 역량을 가지신 분이 끌고 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는 다양성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다양성이 AI의 편견을 막기 위한 다양성도 있지만 다양성이라는 용어는 저는 좀 더 넓게 표현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에 법률가들도 참여해야 되고 의사들도 참여해야 되고 소설가도 참여해야 되고 음악가도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그 포럼에 그걸 다 끌어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리더십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나는 보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리더십, 그 다양성, 리더십을 가진 다양한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 앞으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인류에 기여할 거냐라는 관점의 포럼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